네, 서울시 교육청은 그 서울 서남권 지역인 그 금천, 구로, 영등포구의 그 이중 언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주민, 선주민 학생 동방성장 통합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월 17일 밝혔습니다. 이 금천, 구로, 영등포구는 중국 동포의 대표적인 밀집 거주 지역이죠. 그래서 이중 언어 교육하면은 금방 그 중국어를 병행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국 동포 학부모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은 한국 학생 학부모들은 이 조선족 특구를 만들려고 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 서울시 교육청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오늘의 그 뉴스 분석 시간에는 이 서울 서남권 지역에 부는 이중언어 교육 논란, 주민들은 왜 반대할까라는 내용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동포 자녀들이 이 서남권 지역의 초중 학교에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를 병행한 이런 교육을 실시해 달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중국 동포 학부모들은 간절한 희망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또 주민들, 또 한국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도 입국 청소년 교육 문제와 관련돼서 이중 언어 교육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이죠. 서울시 교육청은 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그 거점형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다플러스 온센터를 열었습니다. 이 서울 남부교육청과 또 동작 관악교육지청의 그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일 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은 그 학생들이 서울교육의 품 안에서 창의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또 각자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그 서울 학생들이 인류 보편의 평화, 인권, 다양성 등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또 책임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 조 교육감은 구로, 금천, 영등포구 이 세 구를 특별히 지목을 하고선 이곳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중국 할빈이나 연변에 어학 캠프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이중 언어를 교육하겠다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이 있었는데요. 10월 23일이죠.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그 열린 교육감실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 그 영등포 구로 금천구의 이중언어 특구 지정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11,687명이 이 반대에 동의한다고 참여를 했는데요. 어쨌든 어제죠. 11월 22일 이 청원 답변 기간은 이런 종료가 됐습니다. 11,687명, 네, 적지 않은 인원이 이 이중 언어 특구 지정에 결세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럼 이중 언어 교육 특구 지정에 왜 결세 반대를 하나? 네, 그 청원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관님, 남부 3구 영등포 구로 금천구의 학생들은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위해 정규 과정에서 이중 언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신다고요. 또한 하얼빈이나 연변에 언어 캠프를 보내는 등의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런
내용이 이 서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 당연히 이 영등포 구로 금천구 지역에는 중국 동포 자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중국어를 또 병행하는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또 역시 그 지역적인 그런 특성, 중국 학생들이 많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또 조희연 교육감님도 이 할빈이나 연변 그 현지의 그 언어 캠프를 여는 등 그 적극적인 이 다문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또 읽어볼까요? 이중언어,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입니까? 왜 어찌하여 남부 3구 학생들이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합니까? 이것이 세계 시민도시로 키우고자 하는 서울시의 교육정책이라는 말씀입니까? 세계 시민교육도시로 키우고자 하신다면 만국 공통어라 할 수 있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수업에 활용하는 초등학교 교실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2명의 교사가 동시 통역으로 수업을 한다고요? 앞으로 베트남어나 몽골어 등으로 확대하신다고요? 이것이 진정 서울시 교육감님이 생각한 교육정책 맞습니까?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하셨습니까? 관련된 내용으로 공청회 한번 하셨습니까? 교육 예산을 왜 중국어 완벽 구사에 쓰고자 하십니까? 네, 읽어보면은 그 한국 학생의 학부모들은 이 어떤 세계 시민 교육 도시로 키우는 데에 중국어보다는 그 영어를 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뉘앙스의 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초등학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수업을 실시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한국어를 강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는 그 한국어가 아닌 뭐 중국어라든가 그 반의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는 그 이중언어 교사가 이 도움 역할로 이제 교육을 이렇게 병행해서 실시를 해주는 그런 교육을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학교에 그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이중언어 교육을 교사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11월 18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 동포 밀집지역 이중언어 교육, 조희연 발언에 지역 주민들 반발, 이런 기사인데요. 이 도표와 함께 그 주민들이 왜 반발을 하는지 그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 주민들은 그 조선족 특구를 만드느냐, 중국인들 유입도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지정 반대를 청원을 했고, 그래서 1만 1,400여 명이 그 11월 17일 현재 넘어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주민들 반발에 대해서 현재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다문화 가정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서남권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돼서 2017년도이죠. 그 서울시 교육청이 구로, 금천, 영등포 등 이른바 남부 3구를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해서 교과 편성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무산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밝힌 그런 내용이 이제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하면서 이 무산된 것을 다시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또 여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발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구로, 금천, 영등포구 학부모들은 그 인터넷 카페 등 그 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 학교들은 시설도 열악하고 또 영어 교육도 부실한데 왜 중국어에 세금을 써야 하느냐. 또 조선족 인구가 늘어나니 표 얻으려고 펼치는 정책이냐 하면서 이런 글들도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의 반응을 좀 더 들어볼까요? 이 조선일보 11월 18일자 보도 내용에 보면은 이 서울시의 그 중국동포도 다문화 가정 학생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떨어져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서울시 지역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출신의 학생 인원 현황은 좀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육청 관계자는 그 이중 언어 교육은 중국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고 동시에 그 한국 아이들에게도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쳐서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학생들이 늘고 있는 그 은평구 같은 경우는 또 이중 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은평구의 또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 이중 언어 교육 특구 지정 반대자가 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올리는 그런 내용도 온라인 카페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 면담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시면서 그 조희연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그 교육 국제화 특구를 추진했다가 지역 교육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유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몰입교육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고 이렇게 조희연 교육감이 설명을 했고요. 또 재선이 되고 나서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서남부 지역에 투자를 하자는 생각이 있었고 재정 투자를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 국제화 특구는 교육단체의 반대가 있어서 안 되고 다문화 교육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오래 걸리기 때문에 힘들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학교 규정이 있으니 자율학교 규정을 이용을 해서 중국어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곳은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임을 정리해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재 중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부모들 반응이 좋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은정초등학교였다. 이렇게 사례를 얘기를 했고요. 또 기사에 나온 대로 남부 3구를 중국어 교육을 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다. 특구 지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학교를 그 어떤 이렇게 찌질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 중국어 국제학교로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다문화센터가 개소했는데 앞으로는 중도 입국간 친구들을 6개월간 한국어 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모국어인 중국어를 잊지 않게 하고 더불어 남부 3구 아이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명분으로 남부 3구 지역에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이 이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지역에서 중국어는 하지 않겠다. 영어만 몰입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없다. 하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해두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직접 조희연 교육관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이중 언어 교육 특구 지정 반대를 하면서 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이 주민분들이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정리한 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조희연 교육관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중국 동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중국 동포들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일선 학교에서도 이 중국어에 대해 관심 갖고 또 중국어를 병행해서 또 교육을 해주면은 상당히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들을 많이 가질 텐데요.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반발을 어떻게 잘 무마시키고 협력 관계로 발전해 시켜 나갈 것이냐가 주요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이중 언어 교육 정말 필요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통계를 좀 볼 것 같은데요.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밝힌 그 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초중 고등학교 그 다문화 학생 수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은요. 2017년도에는 15,220명, 그래서 전체의 1.61%를 차지했다가 2018년도에는 16,219명, 그래서 전체의 이제 1.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올해 들어서 17,929명으로 전체의 2.06%로 2%대를 넘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서울 남부 지역에 다문화 학생 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2019년 기준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그러니까 남부교육지원청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가 관할지역인 그 교육청이죠. 이것은 다문화 학생이 27.10%로 4,85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서부교육지원청, 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또 강서 양천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등도 다문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이 표를 보시면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국적별로 보면은요, 이 중국 한국계, 그러니까 중국 동포,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 동포 자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 이게 51.5%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거기에 뭐 베트남 혼혈리도 한 15.8%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9.1, 필리핀이 6.4, 몽골 3.2 순인데요. 어쨌든 중국 동포 자녀들이 이 51.5%, 그러니까 그 중국어권에 해당되는 그 학생들이 51.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 서남권 지역 이중 언어 교육, 딱 틀어놓고 얘기하면은 중국어를 병행하는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정리해서 좀 우리들의 입장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이유는 제 의견입니다. 그 초기 입국한 청소년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그 뒤에 입국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초기에 입국한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자꾸 이제 골목길을 다니면서 또 PC방이라든가 어쨌든 그 학교 밖을 나가서 탈선을 하게 되면은 점점점 더 이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초기 입국한 청소년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중에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이 왔을 때에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먼저 입국한 청소년들, 어떻게 보면 선배라고 볼 수가 있죠. 먼저 입국한 이 청소년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입국한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면은
이 나중에 입국한 청소년들도 학교 생활에 즐겁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먼저 입국한 청소년들이 자꾸 학교 밖으로 나가고 탈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입국한 청소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쉽게 탈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도 입국 청소년 교육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은 나중에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다시 바로 잡기가 어려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11월 19일이죠.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TV방송에 직접 출연을 해서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 질의자로 그 다문화 학교 교사의 질문이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질문자인 다문화 학교 교사는 이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특히 중도 입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한국어를 잘 모르거나 또 한국 문화가 생소한 학생들을 교육을 해서 한국 학교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문화 학교 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그 질의를 한 그 내용을 볼까요? 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연구는 하는 것인가? 주무부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또 효과적인, 또 체계적이고 또 세부적인 이런 정책들이 아니라 이벤트성이 있거나 중복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많이, 또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문화 교사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도 입구 학생인 고려인 4세, 또 조선족 자녀, 또 탈북민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나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다문화 가정의, 또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그 방송을 들어보면서 느낀 것은 이 중도 입국한 학생, 그러니까 고려인 또 조선족 동포 자녀들에 대한 이런 실적인 그 교육과 관심에 대한 그런 입장, 이해도는 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중국어 이중 언어 교육 강화에 대한 반대 이유를 보면은 이 중국 동포에 대한 반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국 동포는 중국 동포로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또 지역 주민들은 이웃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아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아간다는 그런 상생의 마인드를 가질 때에 이런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서도 반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서울시 교육청이 바라는 것처럼 세계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교육, 그것을 서남권 이 지역에서 무엇보다도 관심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살고 있는 중도 입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과 또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언어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갓 들어온 청소년들을 어떻게 품어주고 이들의 고민과 또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정서적인 접근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말 세계 시민교육, 그 다음에 정말 중국어, 영어, 정말 한국어 모든 것을 다 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서남권의 교육 환경을 더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11월 23일 오늘의 뉴스 분석, 서울 서남권에 부는 이중 언어 교육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